오늘도 저는 기타 수업보다 2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문화센터 3층 복도 끝, 기타 교실 앞 벤치, 제 자리입니다. 기타 케이스를 옆에 세워두고 커피 자판기에서 뽑은 따뜻한 차를 손에 쥐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오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습관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집에 있는 게 더 싫어서입니다. 텅 빈 거실, 혼자 먹는 밥, 아무도 켜지 않는 TV 소리. 그게 싫어서 저는 매일 20분 먼저 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 제가 도착하면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벤치, 같은 자리, 손에는 똑같은 자판기차. 그 사람도 20분 먼저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기타를 배우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타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 한 번도 쳐본 적 없고 음악에 특별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보내준 문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아빠, 문화센터에서 무료 기타 교실 한대요. 60세 이상은 정부 지원으로 공짜래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한번 나가보세요. 문자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봤습니다. 아들 녀석, 결혼하고 나서 더 바빠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는 보내네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 그래. 나 요즘 집에만 있구나. 아내가 떠난 지 3년. 처음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편의점 가서 봉투 주세요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기타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나갈 이유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 그 시간만이라도 밖에 나가는 이유가 첫 수업 날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10대 명쯤 됐을까요? 다들 저랑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선생님은 젊었습니다. 30대쯤 돼 보였습니다.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기타 배워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수업, 기타를 처음 만져봤습니다. 생각보다 무겁더군요. 선생님이 코드를 가르쳐줬습니다. C코드, G코드, D코드, 손가락을 이렇게 누르라는데 도무지 안 눌러집니다. 옆 사람도 끙끙 앓고 앞 사람도 손을 털고 다들 비슷했습니다. 아이고, 손가락이 안 벌어져. 이게 맞나? 소리가 이상한데? 줄이 손가락에 파고드네. 웃음이 났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든 쉽게 배웠는데 이 나이가 되니 기타 줄 하나 누르는 것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첫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싫지 않았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뭔가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소보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2번째 수업부터는 조금 일찍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3시인데 2시 40분쯤 도착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집에 있기 싫었을까요? 문화센터 3층 복도 끝, 기타 교실 앞에 낡은 벤치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자판기 차를 마시며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거나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거나 벽에 붙은 공지사항을 읽거나 그렇게 20분을 보냈습니다. 이상하게 그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TV를 보는 것보다 여기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편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일찍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 한쪽 끝에 조용히 앉아서 손에 자판기 차를 들고 계셨습니다. 여자분이었습니다. 저보다 조금 젊어 보였습니다. 60대 초반쯤? 짧은 머리에 깔끔한 옷차림. 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이고 반대쪽 끝에 앉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분이 지나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수업에도 그 사람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손에는 같은 차. 저도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수업에도 그 사람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일찍 오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일찍 오는지는 몰랐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의 이유가 있겠거니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도착해서 제 자리 쪽에 차를 하나 놓아두셨습니다. 먼저 사뒀어요. 짧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가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받아서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차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그 다음 수업에는 제가 먼저 가서 차를 2개 뽑았습니다. 그 사람이 오셨을 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지난번에 사주셔서.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타 어렵죠? 어느 날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그러게요. 젊었을 땐 이런 것도 쉽게 배웠는데 나이가 들면 다 그런가 봐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뭔가 물꼬를 튼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여기 오는 길이 참 좋아요. 집이 어디세요? 여기서 버스로 세정거장이요. 아, 가까우시네요. 저는 5정거장이에요. 혼자 연습하세요? 집에서 조금씩 해보는데 금방 까먹어요. 저도요. 배우면 있고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날씨, 버스 정류장, 기타 연습, 손가락 아픈 이야기,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20분이 어느새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수업보다 그 20분이 더 기다려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타 수업이 끝나고 다들 짐을 싸는데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 가면 혼자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네, 혼자 삽니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셨는지,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원래 결혼을 안 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혼자라는 것,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끼리만 아는 그 고요함을 우리가 안다는 것.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정확히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냥 조금 더 편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말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떤 날은 수업이 끝나고도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손주 이야기. 그 사람은 아들도 딸도 없다고 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산다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외롭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익숙해지면 그게 일상이 되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익숙한 겁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혹시 시간 되시면 집에 못 하나만 박아주실 수 있을까요? 액자를 걸려고 하는데 혼자는 어렵더라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당황스러웠다기보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못 하나 박아주러 가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일요일 오후에 그 사람 집에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데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깔끔했습니다. 거실에 작은 소파 하나, 식탁 하나, 창가에 화분 몇 개. 어수선해서 죄송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수선하다니요. 이렇게 깔끔한데 제 집은 늘 어질러져 있습니다. 빨래는 쌓여 있고 설거지는 밀려 있고 먼지는 수북합니다. 못 어디에 박으면 될까요? 아, 거기요. 벽 저쪽에. 못 하나 박는데 5분도 안 걸렸습니다. 너무 금방 끝나서 왠지 아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집이 참 깔끔하시네요. 혼자 사니까 어질러질 일도 없어요. 저는 혼자 사니까 더 어질러지던데요.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다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성격이 좀 그래요. 치우고 정리하는 게 습관이에요. 부럽습니다. 정리할 거라도 있으니까 좋죠. 저는 정리할 게 너무 없어서 오히려 심심할 때가 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정리할 게 없다는 것, 어질러질 일이 없다는 것, 그게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 기타 수업 날 그 사람이 작은 통을 하나 건넸습니다. 뭐예요? 반찬이요. 어제 멸치볶음을 만들었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만들어졌어요. 아, 이걸 어떻게... 괜찮아요. 혼자 사시잖아요. 반찬 해 드시기 힘드시죠? 가만히 통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작은 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제 가슴에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누군가 만들어준 음식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집에 와서 그 멸치볶음을 꺼냈습니다. 따뜻한 밥에 올려서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뭘까요? 맛있어서? 고마워서? 아니면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생각한 것 같아서? 다음 수업 날 저도 통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과일이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뭐예요? 과일이요? 제가 받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끔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과일, 가끔은 떡,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씩 나눠 먹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게는 너무 큰 의미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기타 수업이 끝나면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그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날씨, 아까 수업에서 배운 코드, 손가락이 아픈 이야기, 버스 정류장에서 본 고양이 이야기,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사람이 제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그 사람이 제 집에 왔습니다. 어질러진 집을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지저분해요. 괜찮아요. 그 사람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별말 아닌 이야기들을. 그 사람이 돌아간 후 집이 덜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렸던 공간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혼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마음일까? 사랑일까요? 아니, 이 나이에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거창합니다. 그럼 뭘까요? 정? 친구? 동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있어서 좋습니다. 기타 수업 날이 기다려집니다. 20분 먼저 가서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오면 가볍게 인사하고 차를 마시고 몇 마디 나누는 것, 그게 좋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없습니다. 재혼? 동거?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가끔 보고, 가끔 이야기하고, 가끔 같이 걷고, 가끔 밥 같이 먹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을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포옹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누군가 내가 오면 웃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덜 무겁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서로에게 덜 외로운 사람이 된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만나서 조금은 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기타 수업보다 2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문화센터 3층 복도 끝, 기타 교실 앞 벤치. 제 자리입니다. 기타 케이스를 옆에 세워두고 커피 자판기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차를 2개 손에 들고 저를 보고 웃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뽑았어요. 저도 웃으며 받아듭니다. 고맙습니다. 나란히 앉습니다. 말없이 차를 마십니다. 복도에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입니다. 맑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게요. 겨울인데도 따뜻해요. 수업 끝나고 공원 갈까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또 오늘을 시작합니다. 거창한 약속도 없고 화려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20분 먼저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몇 마디 나누고 수업 듣고 공원 걷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기타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잘 안 움직입니다. 코드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타를 배우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그게 제게는 충분합니다. 아주 충분합니다.